언니, 나 정말 힘들어. 동생 지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듯 들려왔어요. 언제나 씩씩하던 동생이 이렇게 울먹이는 건 처음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아니야. 그냥 내 투정이야. 지연이 급히 말을 돌렸지만 동생의 목소리에서 깊은 고통이 느껴졌어요. 나는 미연이에요. 32, 결혼 5년 차 평범한 주부죠. 남편 정우와는 서로 존중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 동생 지연은 달랐어요. 지연이 민호와 결혼한 지 6개월.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목소리에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죠. 오늘은 특히 심각해 보였어요. 지연아, 언니한테는 말해도 돼? 무슨 일인데? 시댁이. 너무 옛날 방식이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온종일 집안일만 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동생의 말에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이제 20대 후반인 젊은 부부가 무슨 조선시대 며느리 수행을 시키나 싶었죠. 민호는 뭐라고 해? 너무하다고 말해줘야 하는 거 아냐?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호 오빠는 그저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좀만 참아라는 말뿐이야.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진정하고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지연의 시댁은 지방에서 대대로 내려온 종갓집 가문이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장남이 집을 이어받고 며느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셨죠. 시어머니는 내가 밥 먹는 것도 눈치 주셔. 요즘 며느리들은 먹기만 하고 일은 안 한다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내 동생이 저런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가정사에 너무 개입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많이 힘들겠다. 하지만 결혼 초기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민호랑 차분히 대화해봐.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 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지연이가 시댁에서 너무 힘들대. 민호는 그저 참으라고만 하고. 정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호 부모님이 좀 옛날 분들이긴 하지. 하지만 결혼 초기에는 다들 적응하느라 힘들어. 지연이도 곧 괜찮아질 거야.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내내 지연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죠. 일주일 후 지연이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한 동생의 모습에 놀랐어요. 단 몇 주 만에 얼굴이 헬쑥해지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으니까요. 지연아, 너 괜찮아? 살이 많이 빠졌네. 지연이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 언니. 그냥 적응 중이야. 하지만 커피잔을 드는 지연의 손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지연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해. 시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밥을 먹어도 화장실에 가도 잔소리야. 민호 오빠는 우리 집안 전통이니 따라야 한다고만 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 학대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지연의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지연아, 엄마 생신에도 못 온다고? 왜?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가족 모임을 계획 중이었는데 갑자기 지연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죠.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셔. 시댁 큰아버님 제사 준비해야 한대.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제사와 어머니 생신이 겹친다면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예 못 오게 한다니 말이 안 됐죠. 민호는 뭐라고 해? 친정 어머니 생신인데 오빠도 어쩔 수 없대.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풍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통제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너무하네. 친정 어머니 생신에도 못 오게 하다니. 한번 민호랑 직접 얘기해 볼까? 정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민호는
시어머니의 결정을 변명하기 바빴어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이 좀 전통적이라. 큰아버님 제사가 중요해서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호가 너무 수능적이네. 아내보다 부모님 말씀이 우선이라니. 그날 밤 지연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죠. 언니, 나 지금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내 통화도 다 감시해.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가부장적 가정 문화가 아니라 심각한 통제였으니까요. 지연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친정에 좀 와 있을래? 잠시라도. 안 돼, 언니. 내가 나가면 민호 오빠가 더 힘들어져. 시어머니가 오빠한테 화풀이를 하실 거야. 동생이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죠. 민호는 아내를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어머니 생신 모임에서 지연이 빠진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지연을 걱정하셨죠. 지연이가 시댁에서 많이 힘들대니? 네, 엄마. 지연이 시댁이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제가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때는 그저 참는 게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다르잖아. 지연이가 상처받지 않게 내가 좀 도와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어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다고요. 정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나 지연이 상황이 너무 걱정돼.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정우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내 마음 이해해.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지연이 입장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단단히 결심한 상태였어요. 내 동생이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볼 수 있을까요?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니까요. 이틀 후 지연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언니, 도와줘. 더는 못 참겠어. 지연아,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지연의 흐느낌이 멈추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내 옷을 다 버리셨어. 화장품도 내 물건들도.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갑자기 왜 그러셨는데? 내가 제사상에 올린 과일 크기가 고르지 않다고.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과일 크기? 그걸로 사람의 모든 물건을 버린다고? 지연아, 당장 나와. 지금 내가 데리러 갈게. 안 돼, 언니. 그러면 더 큰일이 날 거야. 민호 오빠가. 항상 민호 핑계만 대는 지연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물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죠. 지연이 시댁은 마을에서도 유명한 종갓집이라 며느리가 집을 나가면 가문의 수치로 여겨진다고 했어요. 민호도 그런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죠. 언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 밤엔 내가 부엌 바닥에서 자야 한대. 반성하라고. 그 말에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지금 주소 보내.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정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우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죠. 같이 가자.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차를 몰고 지연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2시간 운전 끝에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커다란 기와집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동생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죠. 실례합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나이 지긋한 여성이 나왔어요. 지연의 시어머니였죠.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보셨어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지연이 언니 미연이에요. 지연이 좀 만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연이는 지금 반성 중이라 만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문을 닫으려는 시어머니를 정우가 부드럽게 막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서요.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대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그때 안에서 민호가 나왔죠. 형수님, 형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호야, 지연이 좀 보러 왔어. 많이 힘들다고 연락이 왔거든. 민호의 표정이 당황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어머니와 우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지금은 좀 상황이 복잡해서 시어머니가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우리 집 일에 왜 외부 사람이 끼어들죠? 민호야, 손님 돌려보내라. 그 말에 참을 수 없었어요. 외부 사람이요? 저는 지연이 친언니입니다. 동생이 고통받고 있다면 당연히 걱정하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군. 우리 집안의 규율을 모르나 보네. 정우가 화가 나는 걸 참으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서로 대화로 풀어봐요. 지연이만 잠깐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였어요. 안쪽에서 지연이 나타났어요. 창백한 얼굴에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죠. 옷은 평소 입던 것이 아닌 낡은 한복이었어요. 언니. 지연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에게 달려가 꼭 안았죠. 지연아, 괜찮아? 너무 말랐네. 지연이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노기를 띠며 말했죠. 지연아, 당장 들어가. 내가 반성해야 할 시간이잖아. 반성? 무슨 반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을 꼭 붙잡은 채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죠. 이 아이가 며느리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은 300년 종갓집입니다. 규율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지연의 상태가 더 걱정됐어요. 지연을 살피니 팔에 멍이 들어 있었죠. 지연아, 이 멍은 뭐야?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가 급히 나서서 말했죠. 그게 어머니가 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박이 아니라 폭력이었으니까요. 결심했어요. 지연아, 짐 챙겨. 우리랑 가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감히 남의 집 며느리를 데려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민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지연이는 우리 집 사람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지금까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민호, 너 제정신이야? 내 아내가 이렇게 학대받고 있는데. 내가 뭘 했어? 지연이 팔의 멍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민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시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나오셨죠. 무슨 소란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이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를 데려가겠다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시아버지가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 진정들 하시오. 우리 집안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요. 정우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아버님,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팔에 멍이 들 정도로 폭력이 있었다면 이건 가정 내 문제를 넘어선 거죠.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지연의 팔을 살폈고 멍을 확인한 순간 표정이 변했죠.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시어머니가 당황했어요. 그냥 며느리 교육이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방식대로. 시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민호에게 물었죠. 내 아내가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걸 알고 있었나?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방식이라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의 한숨이 깊었어요.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죠. 며느리,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시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은 지연이가 처가에 다녀오는 게 좋겠소.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오. 시어머니가 반발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민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민호야, 넌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물었어요. 민호가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이와도 대화가 필요하고요. 지연의 표정이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플까요? 지연아, 짐 챙겨. 언니네 가자.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죠. 지연아, 정말 가는 거야? 우리 좀 더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 지연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오빠,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내가 사람인지 물건인지 헷갈릴 정도로 살았어. 나 좀 숨쉬게 해줘. 시어머니가 격분했어요. 이런 식으로 집을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말아라. 우리 집안의 수치야. 하지만 지연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어요. 그마저도 자신의 물건이 거의 없어서 챙길 게 별로 없었죠. 차에 오르면서 지연이 뒤돌아봤어요. 민호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시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차를 출발시키는 순간 지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터진 거죠. 하지만 그건 슬픔만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해방감과 두려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울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창밖만 바라보며 때로는 울고 때로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정우는 묵묵히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지연아,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좀 쉬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을 욕실로 안내했어요. 동생의 창백한 얼굴과 마른 몸이 가슴 아팠죠. 정우는 조용히 침실을 정리해 주었어요. 욕실에서 나온 지연은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긴장이 풀렸는지 몸이 축 늘어졌죠.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어요.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지연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언니,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시댁에선 밥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우가 조용히 외투를 걸치며 말했죠. 치킨 사올게. 지연이 좋아하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정우가 나가자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언니, 정우 오빠는 화 안 내? 의아했어요. 왜 화를 내? 갑자기 처제가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지연의 걱정에 손을 꼭 잡아줬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 넌 우리 가족이야. 언제든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제야 모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결혼 초부터 시작된 구박,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통제, 민호의 무관심까지. 지연은 6달 동안 감옥 같은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난 노력했어, 언니. 정말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뭘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틀렸고 민호 오빠는 늘 참아라는 말뿐이었어.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닌 명백한 학대였으니까요. 정우가 치킨을 들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대책을 논의했어요. 지연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정우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난 모르겠어. 민호 오빠를 사랑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근데 이혼하자고 하면 시댁에서 난리가 날 거야. 정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가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아내 편에 설 용기가 있는지.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죠. 지연이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스피커폰이 켜져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지금 어디야? 빨리 돌아와.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지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오빠, 난 지금 언니네 있어.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뭐? 안 돼. 내가 집을 나간 건 큰 잘못이야. 어머니께 사과하고 돌아와야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오빠, 내 팔의 멍은 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는 건 그건 괜찮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건 우리 집안의 방식이잖아.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오빠, 지금은 21세기야. 나는 노예가 아니라 내 아내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날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의 침묵이 길어졌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죠. 미안해, 지연아. 하지만 난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어. 내가 돌아와서 사과하는 게 최선이야.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죠. 이제 알겠어, 언니. 오빠는 날 선택하지 않을 거야. 지연의 눈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슬픔보다 강한 무언가가 깃든 눈빛이었죠. 내일 변호사를 만나볼게. 이혼 상담을 받아야겠어.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죠. 문 열어. 내 며느리 데려간 사람들 맞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모두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이 집을 찾아온 걸까요? 정우가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제발 진정하세요.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죠. 경찰? 부르라고. 가족 문제에 끼어들어 남의 집 며느리를 데려간 게 누군데?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이어졌어요. 용기를 내어 현관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민호, 그리고 다른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연이는 성인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찔렀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우리는 300년 종갓집이야. 내가 알 바 아니라고. 민호는 어머니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죄책감과 혼란이 보였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죠. 그때 지연이 천천히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죠. 오히려 단단한 결의가 보였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언니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돌아와.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못 돌아갑니다. 어머님 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지연아, 제발. 어머니가 화가 좀 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오빠, 나 6개월 동안 매일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어. 그런데 넌 한 번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죠.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지연이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을 먹이고 재운다고 마음대로 학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저를 때리려는 듯 했죠. 정우가 재빨리 그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진행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연 씨 팔의 멍도 증거가 있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주춤했어요.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죠. 지연아,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야?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오빠, 난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해.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노려보듯 아들을 쳐다봤죠. 민호의 눈에서 갈등이 보였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지연아.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말에 지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죠. 알겠어, 오빠. 이제 정말 끝이네. 시어머니가 격분해서 소리쳤어요. 인연이 감히. 내가 이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호 앞길도 막을 거고 내 친정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제가 앞으로 나섰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위협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어요. 지연이의 상처 사진도 다 찍어뒀고요. 더 계속하시면 가정폭력과 협박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사실 녹음은 안 하고 있었지만 그 말에 시어머니가 확실히 주춤했어요. 주변에 모인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기, 저 집안 며느리 학대한다더니 진짜였나 봐. 종갓집이라고 저렇게 구시대적으로 구는 거 봐. 불쌍한 며느리. 소문이 퍼지는 것을 의식했는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당황으로 변했어요. 민호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죠.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죠.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우리 집안만 망신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두고 봐. 이 일 절대 순순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지연은 마치 모든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죠. 언니, 이제 정말 끝내려고 해.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그 말에 꼭 안아줬어요. 이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지연 씨, 학대 증거가 확실하니 유리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결과를 듣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 이틀 후 지연이와 함께 전문 변호사를 찾아온 거죠. 지연의 팔과 등에 있는 멍사진, 그동안의 문자 기록, 지연이 몰래 녹음한 시어머니의 폭언들이 모두 증거가 됐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폭력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죠. 다만 상대방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가문이라면 더욱요. 알고 있어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꼭 안아주었어요. 동생이 얼마나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아버지였죠. 지연이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지연아, 잘 지내고 있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네, 언니네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사실 내가 전화한 건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야. 시간 있니?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네, 말씀하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일 시간 괜찮니? 나 혼자 갈게. 지연이 망설였어요.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님 혼자 오시는 거 맞죠? 어머님이나 민호 오빠는 안 오시고요? 그래, 나 혼자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니, 어떡하지? 아버님을 만나도 될까? 괜찮을 것 같아. 시아버님은 그래도 이성적인 분 같았어. 그리고 내가 같이 갈게. 다음 날 우리는 카페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는 혼자 왔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지연아, 많이 힘들었지? 시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집안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사실 어머니가 너무 옛날 방식대로만 고집하는 걸 나도 문제라고 생각했었어. 놀라웠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민호에게도 말했어.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는 남자는 진정한 남자가 아니라고.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민호 오빠에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녀석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 녀석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아버님,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구나. 민호를 한 번만 더 만나줄 수 있겠니? 그 녀석이 하고 싶은 말이 있대. 지연이 망설였어요. 저도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내일 같은 장소에서. 내가 데려올게. 약속을 하고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물었어요. 언니, 내가 민호 오빠를 만나는 게 맞을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 결심이 보였죠. 만나볼게.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같은 카페에서 민호와 시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죠.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민호의 첫마디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널 보호하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맞서지도 못했어. 시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끼리 이야기해라. 난 밖에서 기다릴게. 시아버지가 나가자 민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집을 나간 후 많은 생각을 했어. 아버지도 나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연이 여전히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어머니와 큰 싸움을 했어.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했어. 지연의 표정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셨어?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충격받으셨어. 그리고 크게 화를 내셨지.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하셨어. 그리고 어제 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 믿기 어려웠어요. 그 완고한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말했다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어머니도 변하고 계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우리 집안 이야기가 퍼지면서 어머니가 체면을 많이 구기셨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강하게 나서셨어.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미안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변할게. 더 이상 어머니가 널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지연이 슬프게 웃었어요. 오빠 6달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어. 그런데 오빠는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변하고 싶어. 널 정말 사랑해, 지연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결정을 존중해줘. 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줄래? 어머니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대.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죠. 그 완고한 시어머니가 사과하겠다고? 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아, 만나볼게. 하지만 언니도 함께 있어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줄래? 아버지도 계실 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내가 잘하는 걸까?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아, 내 마음이 결정한 길로 가면 돼. 내 생각엔 마지막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 인생의 한 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의미로. 다음 날, 우리는 지연의 시댁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훨씬 차분한 마음으로요.
정우도 함께 왔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단 몇 일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달라 보였으니까요. 늘 강인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이든 평범한 여성으로 보였어요. 지연아,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지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죠. 내가 너무 심했구나.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어. 내가 겪었던 것을 내게도 똑같이 강요했던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어. 우리 집안이 며느리를 학대했다고. 나는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내 행동 때문에 집안 망신을 당했지. 지연이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죠. 지연아, 이제라도 돌아올 수 없을까? 내가 다 고칠게. 더 이상 옛날 방식을 강요하지 않을게.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해. 내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지연이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오빠,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보낼 거예요. 평생 행복하길 바랄게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두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우리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소문이 퍼졌어. 우리 집안이 며느리를 학대했다고. 이제 어머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 차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시댁 가족들이 모두 현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때는 무서웠던 그 집이 이제는 그저 낡은 기와집으로 보였어요. 한 달 후 지연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됐어요.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했죠.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언니,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그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거야. 지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죠. 그래, 우리는 가족이니까.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정우가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지연이의 새 출발을 위해 세 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비로소 끝난 악몽과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소리였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